김예지 의원이 국정감사 2일차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말고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 나오겠지만 약 38,000명 정도가 다양한 거주 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9개 보장시설 거주하는 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5,015명 중에 약 52.2%가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꼭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좀 더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9.7%예요. 여기는 장애인분들 나가시면 거의 시설 존폐가 조금 위협을 받을 만큼 장애인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꽤 많습니다. 37.4%, 아동복지시설 12.2%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굉장히 다양한 거주시설에 살고 계신다. 그리고 다음 PPT를 좀 보시면요. 이분들이 또 이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면은 잘 나가실 수가 없죠. 그게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굉장히 암담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문제 제기하냐면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외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예를 들어 권익공호체계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 체계가 다 달라서인데요. 노숙인복지법이 따로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이 또 따로 있고 아동복지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장관님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설마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아마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런 그 서비스나 뭐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니고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각지대인 거예요. 장애인 이용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학대 피해 쉼터나 자립 연계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이미 최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오후에도 또 관련 질의할 거거든요. 그동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국가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복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은 굉장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관님도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해서 올해 통과되었고요. 2027년에 시행을 예정에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네, 압니다. 지금 시행령 만들고 계시죠? 네. 시행령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손댈 수 없을 때 보여주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네.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기타 지금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복지시설을 거주하시는 장애인도 포함시켜서 자립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네.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거긴 제가 장애인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 차별 없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논의 상황을 좀 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안 되더라도 그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관련된 질인데요. 2025년 6월 기준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아동 청소년이 1,364명입니다. 꽤 많고요. 아동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이 908명이나 됩니다. 장애 아동이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는 장애인 시설로 누구는 아동복지 시설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장애 정도로 구분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네. 어디 갖다 맡기느냐에 따라 그냥 거기 갖다 놓아지는 그런 그냥 타의에 의한 결정인 거죠. 자의에 의한 결정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왜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이분들이 자립을 할 때 지원이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로, 그러니까 아동 양육시설에 있다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지기도 하고, 이 위탁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그 분들은 지원받는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자립 정착금 받고 5년 동안 50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4,5천만 원에 달하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지자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점도 아시나요? 근데 내년 네. 예산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없는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세종시. 편차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PPT 기사 보시면 보육시설에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후에 자립한 청년에게 지자체가 착오로 자립수당을 또 지급하다 환수까지 했어요.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거 아시죠? 네. 이런 상황이 이거 사각지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립 청년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속해 있었는지에 따라 지원의 차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청년이 자립하겠다는데 어디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 자립 정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작년 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은 됐어요. 근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긴 했는데 복지부가 네. 사업 지침을 또 15세 이후 보호 종료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여기에 포함이 되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자립 청년들 지원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의 근거법이 다른 시설에 따라서 그 자립 지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해결,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자립지원법을 발의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뭘 하더라도 사실 시행령에서 이런 식으로 15세라고 딱 정해버리면 18세 이전인데 15세로 또 정해버리면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시행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